배워볼 건데요. 자, 2차 방정식. 이 차 방정식은 저희가 중3 1학기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단원에서 배운 복소수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복습을 한번 하고 갈 텐데요. 2차 방정식을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하고 가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은 어떤 것이 1차 방정식이었느냐? AX는 B 형태에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차 방정식이었는데요.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변 이제 A를 나눠서 X는 얼마? A분의 B 이렇게 썼었고요.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0이었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X가 B가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좌변은 무조건 뭐를 대입하더라도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이제 이 B 값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B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좌변에는 뭘 대입하더라도 0이고 우변에는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원래 0이기 때문에 0은 0 항상 성립하죠.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운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무수히 많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수히 많다 혹은 이제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만약에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자, 좌변은 뭘 대입하더라도 0이 될 거고 오른쪽 이제 0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좌변과 우변은 같아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저희가 1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었었는데, 자, 두 번째,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었느냐? 이것도 이제 중3 때 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은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형태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자, 인수분해를 했었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너를 최고차항이 A니까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는 0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죠. 우리가 A 곱하기 B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두 수의 곱이 0이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해는 알파 또는 베타 이 두 개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정수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했었어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해 공식, 이 완전제곱식을 일반화시킨 것을 근해 공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우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요 조금 고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해 공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해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자, 근해 공식 혹시 여러분 공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지금 외워봐야 되겠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요 X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식이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인수분해는 딱히 안 되는 것 같고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보면 X에는 자, 2A분의 A는 이제 1이나 마찬가지죠. 2A분의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해서 얼마?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은 중3 때도 좀 나와 있긴 했었는데 좀 이게 외우기 힘든 학생들은
요거 하나만 외우고 넘어갔었는데 짝수공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짝수공식이 무엇이냐? 자, ax 제곱 플러스 2배 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현재 1차 x에 대한 1차의 개수 앞이 원래 b라고 썼다면 얘는 2b 프라임 2 곱하기 b 프라임이라는 얘기는 항상 짝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짝수 공식이라고 해갖고 너를 x는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x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의 시간이라 그냥 ac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 식을 갖다가 원래 알고 있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봐도 이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4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4를 끄집어내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렇다면 2가 들어있기 때문에 2를 모두 약분시키고 나면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얘로 하면은 나중에 한 번 더 꺼내서 약분을 해야 되는 수고를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라면 짝수 공식을 써서 풀 테니까 여러분도 연습을 반드시 하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예제 1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요. 자, 2차 공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가 x는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i라고 할 때 뭐 a 플러스 b 값을 구하셔. 그냥 대놓고 근해 공식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x는 자 2a분의 a가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b, b가 요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ac니까 16. 자 그렇다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우리가 중3 때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답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부터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서 허수라는 것을 배웠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너를 지워버리고 뒤에 얼마 이렇게 i를 붙여줄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3, a가 마이너스 3, b가 7 해서 a 플러스 b가 4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크게 우리가 중3 때 한 것과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예제 2번을 보시죠. 예제 2번을 보시면은 2차 방정식에 갑자기 절대값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x-의 절대값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절대값에 대해서 복습 한 번만 하고 가시죠. 자,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를 절대값 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양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는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부호 변화 없이 나오게 되지만 0보다 작게 된다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배우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절대값 a와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다. 원점으로부터 a까지랑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랑 서로 대칭이잖아요. 거리는 똑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절대값 a를 제곱하면은 a 제곱한 것과 똑같다. 당연하죠. 어차피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는 것은 절대값 a, b와 같다.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3 때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루트 x 마이너스 3에 제곱해놓고 x 범위에 따라서 이 값을 간단히 하시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루트 안에
어떠한 식 혹은 숫자가 있고 그것에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얘는 A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을까? 이것은 무어나 마찬가지다. 너는 절대값 A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루트 안에 누군가의 완전 제곱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자동방으로 절대값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복습을 해보았고, 자, 문제 풀이로 들어가시죠. 일단은 절대값이 현재 3x-2에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3x-2가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을 벗길 때 부호가 바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3x-2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려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넘겨주시면 3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 현재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부호 변화 없이 그냥 나와주실게요. 그럼 자, 3x-2는 2, x제곱 플러스 3x-4는 0. 자, 이수분해를 바로 해주시면 x-1, x 플러스 4는 0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답은 자,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문제에서 전제 조건을 하나 걸어놓은 게 있어요.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답이 얘네가 나오게 되는데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답이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우리가 풀 때 걸어놓은 범위를 주의해서 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x가 3분의 2보다 작다는 얘기는 현재 저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겨줄 때 모든 녀석들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는 0 이렇게 되겠고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답은 x가 0 또는 x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걸어놓은 범위에 맞는 해를 골라줘야 될 텐데 x가 3분의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너는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시죠. 지금 할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3 때 잠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지금 차수가 몇 차입니까? 2차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해가 근이 즉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단어가 무엇이냐? 판별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 판별식. 자, 판별식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방금 전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시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보게 되면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루트가 붙은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트 안에 0보다 크면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0보다 큰 녀석을 같은 숫자에서 한 번은 더했다 뺐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이 왼쪽 x와 오른쪽 x는 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한 번은 뺐고 한 번은 뺐으니까,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우리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는데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한다면요.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인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0이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싹 지울 수가 있겠어요. 너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이 몇 개 써 있으니까 한 개만 써 있죠. 그래서 중3 때 책에 좀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이 한 개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중근, 중첩되었다. 같은 근 두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한 개의 근이 아니라 중근이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얘는 실수니까 실근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자 3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자 써보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렇다면 현재 루트 안에가 현재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허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너는 허수. 그렇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같은 숫자를 한 번은 더해줬고 한 번은 빼줬기 때문에 역시나 왼쪽 해와 오른쪽 해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너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너는 중근, 너는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허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자 현재 너네 둘을 묶어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둘 다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근이라고 해서 항상 0보다 크다만 하면 안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실근만 나오는 겁니까?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A, B, C가 실수일 때만 써볼 수가 있어요. 됐죠? 허수가 껴있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근데 또 엄밀히 굉장히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허근을 갖더라도 이제 중근을 갖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심화 과정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직접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배울 거는 이 개수들이 실수일 때 판별식 F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실근을 가지면 0보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서 근해 공식 쓸 때 짝수 공식이 있었죠. 짝수 공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실수냐 허수냐에 따라 이렇게 실수냐 허수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 앞에 x의 개수가 짝수면은 혹시 판별식도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쓸 때 무조건 b제곱 마이너스 ac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짝수일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ac로 쓸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제에서 요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저도 또 짝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판별식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안 읽을 거고요. 자, 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판별식과 요 3번
판별식과 완전 제곱식. 자, 무슨 소리입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식을 제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너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었대요. 완전 제곱식이 된 거죠. 그렇다면 너를 는 0으로 만들면 2차 방정식이 될 테고, 현재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알파, 즉 중근이 나오겠죠. 이렇게 중근이 나오게 된다면 중근이 나오게 된다면 항상 이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이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커니즘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면은 얘가 반드시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방금 배웠던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엇과 같다? 0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는 거는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근을 갖는 경우 같은 얘기죠.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갖는 경우 방금 전에 했던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자, 2xy에 대한 2차식이 2x와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인수분해될 때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유제나 예제에는 문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요. 일단 적어 놓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쓰일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예제 3번 보시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 k 플러스 3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게 되는 k가 가장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 k 플러스 3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바로 외워주시고요. 자, 판별식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앞에 짝수면은 짝수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다. b' 제곱 마이너스 ac로 가보시죠. 그럼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0보다 크다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되어 있으시고요. 삭제. 자, 6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k가 자,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현재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범위에 있는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완전 제곱식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넘어가 보시죠. 자, 예제 4번 예제 4번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x에 대한 2차식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됐네요. 그렇다면 현재 너는 x에 대한 2차 식이기 때문에 는 0을 붙여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다?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짝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짝수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써 보겠습니다. 자,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이 곱한 것이는 0이다. 전개 한번 해보시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시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너랑 삭제. 그래서 3k 그 다음에 너랑 더하시면 마이너스 3은 0. k 값이 얼마?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복습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